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1심을 맡은 이진관 재판부는 김건희 씨의 1심을 담당했던 우인성 재판부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씨가 무죄를 받은 부분도 전 씨 선고에선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두 재판부의 판단이 왜 엇갈린 것인지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성배 씨 1심 선고 내용입니다. 징역 6년이 나왔습니다. 전 씨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통일교가 가까워진 정교 유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 부부가 통일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나아가 공생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1년 많은 징역 6년을 받았습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건진의 알선수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022년 4월과 7월 윤영우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을 모두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한 대가로 본 겁니다. 김건희 씨와 공모해 수수했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 원을 받고 기업들에게 세무조사를 막아주거나 사업 추진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아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도의원에게 공천 청탁을 받아 현금 1억 원을 받은 건 맞지만 전 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거나 수수한 돈을 정치자금으로 보긴 어려워 정치자금법 위반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비공식 직책을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택한 후보의 당대표 선거운동에 관여했던 사정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김건희 씨의 1심을 맡았던 우인성 재판부가 무죄라 했던 샤넬백 1개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처럼 샤넬백에 대해 180도 다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김건희 씨 항소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씨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샤넬백 1개는 무죄로 봤습니다. 2022년 4월 초 첫 샤넬백을 받을 당시엔 통일교의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던 겁니다. 대화 내용 중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고 그 시경부터 가방을 수수할 당시까지도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어. 하지만 건진법사 재판부는 정반대의 논리를 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며 김건희 씨와 공모해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4월 중순 문자를 받기 이전까진 명확한 청탁의 증거가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직접 언급이 없어도 성립하는 묵시적 청탁 논리를 끌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전 씨의 범죄를 포괄 일죄로 규정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요청은 매번 달라지지만 1, 2차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건 연속된 범죄라는 판단입니다. 김건희 씨가 받은 금품을 각각의 범죄로 본 1심 재판부와는 정반대의 시각입니다. 김건희 씨 측은 1심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한 그라프 목걸이를 두고 받은 사실조차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며 이른바 배달 사고 가능성이 강하게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진관 재판장은 반박이라도 하는 듯 배달 사고는 없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의 돈을 받아왔던 건진은 김건희 씨와 단절되면 고문료가 끊기기 때문에 배달 사고를 낼 가능성이 없다고 보인다고 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해서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네. 이진관 부장판사 형사합의 33부죠. 서울중앙지법. 기존에 검찰에서 구형한 게 징역 5년이었습니다. 선고는 징역 6년. 게다가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선고를 했어요. 알선수재법만 유죄로 보면서도 오히려 형을 더 무겁게 받고 네. 중요한 점은 김건희 판결 때 예. 이 무죄로 봤었던 첫 번째 샤넬백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유죄로 봤어요. 이미 김 씨가 이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원하고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백을 건넸다라는 건 알선의 목적, 청탁의 목적이 있다는 걸 인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갔고요.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라고 할지라도 더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했고 중간에
그 여러 가지 뭐 저 갑자기 이제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같은 거 이제 내가 준 거 맞다라고 예. 자백한 거 이런 것도 감형 요인 하나로 안 잡았어요. 어차피 다 범죄로 드러나게 있었던 거였는데 재판에서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중간에 자백한 거기 때문에 이거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네. 아 왜 이진관 부장 얘기를 하면 이렇게 속이 시원해지는데? 아 진짜 이진관 판사님이 대법원장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그 얘기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아 정말요. 아직 대법원장 되려면 아직 연차도 좀 더 있어야 되고. 아니, 그래도 그게 하셔도 뭔 될것 같아요. 상관이에요. 훨씬 더 나으죠. 국민이 원하는데 뭐 연차 직접 필요 없어요, 지금. 투표 같은 거 해봐요 우리 진짜. 조의대 연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 저쪽은 아무 절차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막 나라를 다 망치려고 하는데 우리는 뭐 그런 거 왜 지켜요? 국민이 네, 원하면. 알겠습니다. 국민의 뭐 부릅니다. 국민들이 왜 이렇게 진짜. 호응하냐면 사실 형량도 형량이지만 판결 선고한 내용을 쭉 듣잖아요. 그럼 다 그냥 그래 그렇지. 그리고 되게 쉬워요. 예. 이해가 가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들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고 네. 중간중간에 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수긍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텐데 그렇지도 않고 네. 거기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이제 형량이라든지 선고 내용들일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무죄 선고를 했다는 이유도 그런 것이고 알선수재도 김건희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같이 붙인 거 아닙니까? 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인성 판사가 뭐 이건 날리고 저건 날리고 해가지고 그나마 인정한 게 1년 8개월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 김건희 씨의 향후 있을 항소심에서의 네. 이야기도 달라질 수도 있다. 2심에서 이진관 판사님이 맡아주면 안 됩니까? 특히 김건희. 그거를 이제 저한테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아니 없어요.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지금까지 제가요? 방송 짬이 있는데 뭐 그 정도도 힘을 못 써요? 방송 3년 했다고 무슨 힘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방송짬으로 내가 만약에 재판장을 바꿀 수 있다. 해볼 만한데. 아 진짜 김건희 윤석열만큼은 제대로 된 판사가 판결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인규 변호사는 어떻게 봐요? 이진관 판사의 이 지금 그러니까 선고. 이게 뭐 사실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나온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뭐 이진관 재판장에 대한 그 신뢰 이게 여전히 유지되는 거고 그냥 단적인 예로 김건희가 알선수재로 들어가가지고 좀 1년 8개월이 나왔다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과의 그 근접성을 우리가 놓고 보면 사실 건진도 그 권력을 같이 쓴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알선수재인데 전 사실 이것도 뭐 뇌물로서도 한번 공모관계를 더 예. 입증을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같은 알선수재라도 김건희가 그럼 어떻게 1년 8개월이 그러니까. 나오냐. 그렇죠. 마치 내란과 관련해서도 한덕수 23년, 이상민 7년 완전히 이게 지금 고무줄 양형으로 판사마다 다 지금 평가가 다른 네.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이번에 이진관 재판장이 잘 판단 내린 대로 이게 정말 기준이 돼서 앞으로 이 내란은 좀 엄정하게 우리가 좀 진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따지고 보면 통일교 윤영호라는 인물이 있고 여기 김건희가 있으면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잖아요. 약간 건지는. 유통업자 비슷한 예. 건데도 지금 6년인데 그러니까 지금 되게 웃긴 상황이 된 게 지금 그때 당시에 김건희에 대한 1년 8개월을 선고를 하면서 또 동시에 지금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아서 전달했던 권성동 에서는 2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하다. 권성동은 2년이고 중간 유통인 이게 뇌물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치와 관련돼서 부정한 돈이 오갔을 때 대개는 받은 쪽이 훨씬 더 무겁게 처벌을 받거든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당연히. 근데 지금 전달해 준 사람은 6년인 거고 네. 받은 쪽은 1년 8개월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거를? 아니 그리고 권력과의 거리가 김건희가 사실 윤석열의 권력 때문에 그 역할을 한 거고 그렇죠. 그럼요. 예. 건진도 김건희 옆에서 이제 뭐랄까요 그 불을 같이 옆에서 쬐은 거 아닙니까? 겹불을 쬐다. 겹불을 예. 쬐은 건데도 지금 건지는 6년이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러면 김건희에 대한 양형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양형이냐. 거기다가 당시 우인성 판사는 무슨 계약서 안 쓰면은 뭐 정치자금법 뭐 위반 아니다, 뭐 무죄다, 뭐 이런 해괴한 논리를 만들었는데 그 뒤에 또 권성동은 그 뭐 계약서 써서 유죄인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모든 게. 그래서- 항소심에서 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원이 이렇게 들쭉날쭉 판사에 따라서 이렇게 형량이 달라진다. 그랬더니 지금 최상목 같은 인물들은 이진관 판사 재판을 지금 판사 기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런 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죠. 이진관 판사님이 앞두고 있는 판결들이 누구 있어요? 대표적으로 궁금해. 이제 박성재가 있죠. 너무 좋아. 너무 환영합니다. 박성재, 최상무. 아니 얼굴이 그렇게 밝아져요, 아, 나 순식간에? 몰랐거든요. 또 누구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박성재, 예. 최상무. 예, 아니, 중앙지법에서 해야 마같아서는 되는 이진관 거. 예. 재판장이 월급을 한 3배 더 드리고 일을 한 3배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시간만 되시면. 이 방송을 이진관 부장 판사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건진법사
구형이 5년이었는데 이진관 부장이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돼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더 세게 받았는데요. 오늘 이진관 부장이 우선 결론부터 먼저 말하고 가겠습니다. 모두 유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서 샤넬백 받은 것도 다 유죄고요. 이렇게 막 다 말을 해준 거예요. 아, 너무너무 시원했다고. 사실 우리가 그 생중계를 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역시 이진관 부장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혹시 이런 게 그러니까 1심 판결에서 판사들의 판단이 엇갈릴 수는 있잖아요. 네. 근데 다른 사건도 아니고 내란 직후에 그 일종의 내란의 원인 제공자라고 할 수 있는 한때 영부인과 관련된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중계하기도 하고. 그런데 판사들이 이렇게까지 판단이 엇갈릴 수가 있나? 전 이해가 잘 안 됐고요. 김건희 씨가 징역 1년 8개월 받았잖아요. 네. 그때 지금 이제 800만 원짜리 샤넬백 하나 더 인정했다고 하는 건데 그거 하나 인정한 게 좀 이렇게까지 형량 차이가 날까? 이것도 의문이지만 김건희 씨가 1년 8개월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뇌물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 뇌물을 애초부터 줬던 사람이 있잖아요.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 세계본부장이에요. 그 사람은 1년 2개월 받았어요. 네. 근데 그걸 받아서 전달해 준 사람은 징역 6년을 받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지금 저희들이 뽑아놨는데요. 통일교 청탁 관련 주요 인물에 대한 재판 현황입니다. 우선 첫 번째 제일 왼쪽 위에 마스크 쓰고 검정색 마스크 쓴 사람 보이는 사람이 바로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데요. 이 사람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우인성 부장 판사가 판결 내린 건데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전성배 건진법사는 징역 6년, 이제 이진관 부장의 재판이었는데 특가법상 알선수지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건진법사는 징역 6년 받았는데 김건희 씨는 징역 1년 8개월밖에 안 받았죠. 김건희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만 이제 인정이 된 건데요. 이게 이제 우인성 부장의 작품이죠. 또 그 옆에는 권성동 의원의 얼굴이 보이죠. 정치자금법 위반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니 왜 똑같은 샤넬 가방을 주고받은 거에 대한 판단이 이렇게 다르고 왜 이런 식으로 판사님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가 이런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이진관 부장님의 이 판단, 이 시각이 맞는 게 아닌가. 이게 국민적 상식하고 맞는 거죠. 네, 왜냐하면 800만 원에 달하는 선물을 그냥 일반적인 선물이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우인성 판사가 그렇게 판단한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시절에 그 배우자라는 사람이 통일교가 선거 도와줬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백을 받아요. 그럼 뭔가 대가가 있을 거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누가 삼척동자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요. 당선되기 전인데요. 왜 뭐 그것만 따로 떼가지고 그래서 포괄일자라고 이진성 판사 우인성 우인성 판사가 아니 이진관 판사가 이진관. 그렇게 판단을 하고 무시적 청탁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이번에 이제 형량을 높게 선고한 건데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통일교에서는 삥 뜯은 거지 건진법사가 너 내놔 그런 다음에 강제로 받아내고 난 다음에 김건희 씨는 자기가 평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건진이 김건희한테 다독거리면서 김건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아니면 김건희가 명품백 좋아하니까 그냥 너 하나 가져 그러고 이렇게 주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모든 거는 건진이 다 했다고 하는 주도했다고 하는 판단이 서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냐고요. 아무리 재판부가 엇갈린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형량 차이가 나고 판단이 엇갈린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전 지난번에 우인성 판사가 판단할 때 그랬잖아요. 아니 그 했던 청탁에 비해서는 영부인이 받은 명품백 금액이 너무 적어. 이런 식의 판단을 했다고요. 그 진짜 너무 허황된 논리라 가지고 이해를 못 하겠고 김건희 씨 일종의 양형에 참작했던 사유로 밝혔던 게 금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뒤늦게 반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초범이다. 이거 얘기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고 판단을 했잖아요. 다 황당했다고 느꼈던 거란 말이에요. 누가 국민적 상식하고 맞는 판결이냐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우인성 부장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 당시에 막 다 봐주고 사실은 이 사람이 이 원흉인데도 불구하고 다 무죄해주고 하나만 것도 샤넬백 2개 중에 1개만 목걸이 1개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진관 부장이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해서 수사에 차질을 준 이 전성배
너 문제야. 만약에 이런 판결을 한 사람이라면 만약에 김건희 씨에 대한 판결을 했었으면은 엄청나게 우리들이 그렇죠. 바라는 그런 식으로 좀 세게 나왔을 것 같단 말이죠. 더 아마 가중처벌 훨씬 더 가중처벌해야죠. 원래 그 생각할 지위 것 때문에. 권력자에 대한 법 적용은 보다 더 엄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권력자의 기생을 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피고인의 이익보다는 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부인은요,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 부인은요, 8만 원짜리도 받으면 안 돼요. 그럼요. 그게 8만 원이 800만 원 되고 8천만 원 되고 8억 되고 이렇게 됩니다. 정말 공직자로서의 그 무게감을 느끼지 못한 것들, 그것이 이제 대통령 자격과 영부인 자격이 없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진관 판사 같은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800만 원짜리에 달하는 선물이 의례적인 사회적인 통념 이런 선물은 아니다라고 본 거죠. 이게 맞지. 정상적인 거죠, 그게. 이게 맞죠. 대통령 배우자 한 푼 안 써도 되잖아요. 사실 법적 지위는 없다고 하더라도 제2부속실 만들어서 다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뭘 받을 게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제2부속실을 그렇게 그거 안 만들겠다고 그렇게 버텼던 게 제2부속실 만들면은 다 이 보는 눈이 많으니까 불편했던 거잖아요, 결국은. 맞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지금 뭐 명품백 받고 뭐 하고 용산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예산 많이 써놓고 용산 안 가고 있는 사이에 관저에서 이것저것 다 받아 챙기고 얼마나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가중 요소지. 게다가 김건희 씨는요, 처음에 목걸이도 뭐 아니었다 짝퉁 목걸이까지 막 내보내면서 거짓말했고, 그다음에 샤넬백 안 받았다고 거짓말했다가 이 전성배 씨가 그렇죠. 인정을 하니까 그때서야 겨우 막 인정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훨씬 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많이 봐주고 그러니까. 의성 부장 진짜 좀 죄송하지만 좀 반성해야 됩니다. 판사로서 자격이 최근에 이제 김상민 전 검사나 집사 게이트 얘기했던 그 김여성 씨나 관련해서 1심 선고들이 나오고 있는데 집사 게이트 김여성 그리고 이우환 화백의 그림으로 매관 매직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김상민 전 검사 공소 기각 무죄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시는데 그나마 위안이 된다라고 하면 이진관 판사의 재판을 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진관 판사가 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2차 공판을 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 재판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 뭐 여러 가지를 다투게 되죠. 질문들이 뭐랄까요? 뾰족했다 그럴까요? 아니면 날카로웠다 그럴까요? 계엄에 반대한 건 맞느냐라는 질문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수차례 질문을 쭉 했습니다. 네. 일단 이진관 판사 재판 소송 지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판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뭐 원래 법정 자체가 양쪽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특히 피고인이 양쪽이 다툼을 하면 절차 진행하는 게 원칙적인 모습이긴 한데 네. 이진관 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제출된 의견서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 반대를 했다라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분을 확인하는 것처럼 했는데 뭔가 이런 거 있죠. 속된 말로 훅 들어온다고 해야 될까요? 사람의 폐부를 확 찔러버리는 거. 그러니까 군더더기 없이 제일 중요한 부분을 가장 먼저 치고 들어간 겁니다. 예. 아마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본인도 검사 생활을 그렇죠. 했지만 이렇게 소송 지휘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딱 핵심을 찌르는 그런 경우를 현장에서 당한 경우는 처음이라서 좀 당황한 듯 그렇게 보였어요. 예. 그러면서 실토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권세봉 본부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우리가 궁금한 거죠. 본인은 반대를 했다는데 어디서 누구한테 반대를 했는지 이게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반대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반대를 하거나 제지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거기서 이탈을 하거나 이게 소극적인 그 반대죠. 아니면 동조를 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걸 수행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수행을 한 것 같은데 본인은 반대했다고 하고, 그리고 사실은 명시적으로 그때 그 대통령실에서 반대한 사람이 있었죠. 이게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이렇게 하면 우리 70년 쌓은 거 다 무너집니다라고 했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했고, 나가서 이제 안 됩니다. 복도까지 나가서 하니까 나 하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그리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도 이거 계엄하면 우리 경제 망가집니다라고 했고, 한덕수 총리한테 이거 50년 공직생활 이렇게 하실 겁니까라고 했더니
저도 반대했어요. 뭐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들은 그런 그렇죠. 내용들이 근데 나오고 있어요. 이분들은 본인들도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봤다고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체크가 증언을 체크가 한 되는 거예요. 거죠. 근데 박성재 전 법무장관은 본인은 반대했다는데 반대했다는 걸 본 사람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언제 반대했는데 누구한테 반대했는데 어떻게 반대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 그 물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 박성재 전 장관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서서 진짜 김건희가 묻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 무혐의, 막 기각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다 조이대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진관 판사랑 조이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트레이드를 했으면 좋겠다. 대법원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맞바꾸기. 바로 대법원장으로. 아니 나 좀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 이거 이렇게 쭉 가다가 스포츠가 아닌데 지금 하이파이브 하면서 내가 맡을게. 그러니까 대법원장하고 대법관도 아니라 그냥 지금 부장판사하고 대법원장을 트레이드하자. 국민 눈에는 그냥 다 판사예요. 근데 제대로 판결하는 판사를 원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국민은 다 판사일 뿐이에요. 사실. 부장이건 대법원장이건 뭐. 진짜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질문하느냐. 이것에 대한 어떤 속시원함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진관 판사의 소송 지휘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고 직접 신문하고 적극적으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성재 전 장관이 계속해서 자기는 계엄을 반대했다라는 주장을 변호인을 통해서 계속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지금은 어떠냐? 당시 비상계엄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하느냐? 비상계엄에 반대한 것이 법적인 문제냐 아니면 정치적 성향 때문이냐 정치적 상황 때문이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냐 정치적으로는 문제인 것이냐 등등의 질문을 A 질문, B 질문, A 질문, B 질문 계속 하는 모습들 그리고 앞으로도 차차 증인신문을 하면서 더 물어보겠다. 사실 지금 이 비상계엄에 대한 인식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 게 지난번에 영장전담 판사들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등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잖아요. 이걸 이진관 판사가 다시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단순한 추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게 법적 문제냐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본인이 어떻게 그때는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계속해서 교차 검증을 하면서 사실 이거는요. 이진관 부장이 딱 정해놓고 물어봤다라고 저는 믿지를 않아요. 오히려 가능하면 심증을 열어두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진실을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진관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아마 이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그걸 물어봤었는데 당신 국무총리로서 국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었느냐 뭘 했느냐라는 건데 사실은 이 내란과 관련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국무위원들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에게 똑같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 당시는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아느냐. 그 자리에서 단순하게 입을 다물고 있었어도 그것도 잘못일지언데 그럼 반대를 안 했다라고 뭐 오히려 거기서 나서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다라고 근데 지금 영장 기각되는 과정에서는 내가 이거 진짜 이 계엄이 불법이지 아닌지 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그걸 몰라서 지금 영장을 안 받았다고 이런 거까지 다 지금 속에 두고 그걸 확인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이 법무부 장관은 법을 전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요. 이런 사람한테 위법성 인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걸 판단한 판사가 무지하고 무능한 거 아니에요? 그냥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거를 오늘 좋다. 나 예체능인 나도 알아. 뭐냐고요. 이게 이런 걸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요? 그래요. 이게 국민 기본적인 상식 아니에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 이진관 판사 앞에서 박성재 전 장관의 태도랄까요? 이것도 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뭐 특검에 조사받으러 나올 때라든지 국회에서 뭐 질의응답 같은 거 있을 때 박성재 전 장관의 특유의 태도가 있거든요. 뭐예요?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뒤로 약간 넘어가든지 약간 떠대는 느낌인가? 한번 얘기해봐라. 뭐 어쩔래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다면 느낌? 이 재판정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뭔가 낮은 자세로 보였어요. 쫄았네.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한 거죠. 아니 알잖아요. 필요 이상으로 마이크 성능이 좋네. 그래요? 제가 발성이 좋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지금 23년형을 선고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덕수. 한덕수에 대해서. 그럼 뭐
뭐 같은 운명이겠구나 싶겠죠. 왜 내가 이 사람한테 왜 걸렸지 하는 생각을 하겠죠. 예, 앞서 우리 그 권태호 본부장께서 짚어주셨지만 본인이 계엄을 반대했다면 누가 봤거나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박성재 전 장관이 법정에서 했던 얘기는 저는 이게 너무 웃겼어요. 집무실에서 윤석열과 둘이 있을 때 얘기했다. 그럼 윤석열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반대한 게 맞는지. 그러니까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삼자되면. 방법은 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윤석열과 이렇게 대면해 보는 거. 네. 아니 그거는 윤석열이 이미 얘기했어요. 아 반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어떡해. 아니 나 좀 누가 좀 말려줬으면 내가 안 했을 텐데. 말이 안 맞네. 이게. 이미 끝났어요 그거는. 그리고 이 얘기도 되게 웃겼던 게 CCTV 영상을 봤더니 자기가 미처 기억하지 못하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여러 차례 만류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 오 그래요? 우리도 다 봤잖아 그거. 본인 CCTV 보고 저거 만류하는 장면이야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헛것이 보이나? 왜 이분은 진짜 이미 늦었어요. 예,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이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입니다. 아시다시피 계엄 당일날 이 간부 회의. 그러니까 집에서 TV 보고 있다가 이 계엄 발표를 보고 사무실로 오라 그래서 갔더니 회의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회의 장면에서 본인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박창호 나와서 다시 사직서를 쓰고 들어갔을 때 그때 본인이 본 장면들에 대한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에 박성재 전 장관이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과 또 교정본부장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봤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특검 측에서 질문을 합니다. 계속해서 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생각하느냐? 류혁 감찰관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을 했어요. 네. 이 장면을 그대로 기억해서 답하는 건 아주 중요한 모습으로 보입니다.